후갑 경선 예비 후보 조인철 전 광주문화경제부시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인철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그 총선에 나서는 마음가짐을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초선입니다. 네. 그리고 쭉 공무원만 했습니다만은 처음 뛰어드는 것이라 항상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항상 노심초사 매 순간 긴장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공천은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당이 이제 선거 앞두고는 공천에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중심으로 뭐 사실상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사실상 분당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사실상 대부분 국민들의 여론은 정권 심판입니다. 윤 정권이 해놓은 이런 거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야권이 현 정권을 교체해달라라는 여망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뭐 박영진 의원이나 임동석 의원, 윤영찬 의원도 사실은 당 잔류를 결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열망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적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호남의 민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광산을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들이 다 고배를 마신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기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역할, 뭘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이나 아니면 우리 광주 시민들은 대부분 바꿔야 한다. 세대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민심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4월 총선에 도전을 이제 하고 또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 도전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국민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제 좀 바꿔달라라는 게 가장 큰 열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국가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 봐야 됩니다. 네. 모든 애교 정책을 보면 굴종애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망가뜨리고 있고 민생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성장률 0.4%였습니다. 이거는 큰 이익이 때 이외에는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은 큰 이익도 없었습니다만은 0.4%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민생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광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 비율이 광주는 산업 구조상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자영업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채와 고물가로 힘들어하고 있고 대우 이기 이런 것들은 지역 경제를 거의 파탄 지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돈이나 정권 교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월 총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얼굴을 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소통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 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과 식사하고 근처 우리 지역민들이 출근하시는 길에 길목에 서서 아침 출근길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을 출근해서 간단한 회의하고 또 나가거나 아니면 찾아오시는 지역민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듣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그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하고 이게 가장 큰 하루의 일과입니다. 네. 그리고 SNS를 통하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의견을 계속 내보내고 또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렇게 서구갑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네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서구갑만 보면 네. 서구 지역만 보면 지리적으로 한 중앙입니다. 광주에.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공단을 세우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무지구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심 융합 특구 지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AI 산업으로 AI는 산업단지로 육성을 한다면 훨씬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가지고 있는 도심을 지나고 있는 광주천이 있습니다. 그게 서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관통하는 중에 양동이 같이 겹쳐 들어갑니다. 네. 여기를 자연화시키고 양동을 현대화시킨다면 서구갑 전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뷰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그 공무원 경력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 교체도 예전하고 역할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전에 우리 민주화 586 세대들이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같은 학생이었습니다만은 그때의 정권 교체는 대부분 물리적인 행동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교묘해졌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경력은 그런 것들에 대응을 더 잘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을 누가 더 많이 끌어오느냐라고 하는 게 최고 관건인데 저는 중앙정부에서 쭉 근무를 했고 예산실에서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돈길을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돈길에서 길목을 지키고 그 돈을 따오는데 최선의 해적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총선 본선까지 간다면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 본선 승리의 전략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선은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네. 본선보다는 우선 경선에 지금 최대 노력을 경주해서 경선 승리를 통해서 본선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임하는 선거 전략은 제 자신을 홍보하는 거지 남을 비방을 통해서 저를 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을 홍보하고 제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네. 경선 승리 전략이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끝으로 광주 시민 또 서구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기는 이미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각 당이 공천을 계속 시작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정권 교체 열망이 엄청 큽니다. 그 정권 교체 열망을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서구갑 경선예비 후보 조인철 전 광주문화경제부시장과 얘기 나눴습니다.